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근세사회를 열었던 조선 왕조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며 1392년에 건국을 시작으로 1910년 순종을 마지막으로 27명의 왕이 승계하면서 518년간 존속되었던 왕조이다. 일대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제1대 왕으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대 정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로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세자로 책봉되어 제1차 왕자의 난이 수습된 뒤 왕위에 올랐으며 재임 2년 후 보위를 이방원에게 양위하였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3대 태종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이며 세왕조 개창기에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전 등에 의해서 견제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재기에 성공한 그는 다시 이방간과의 제2차 왕자의 난에 성공하며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왕위에 오른 뒤에도 계속된 피해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을 없애고 관직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500년 조선조 국가 운영의 밑그림을 완성한 군왕이었다. 4대 세종은 3대 태종의 셋째 아들로서 1418년 6월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세종대는 우리 민족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이다.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또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이 공고해졌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음악 등 전 분야를 발전시켜 조선의 황금시대를 연 성군이었다. 훈민정음 창제는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5대 문종은 4대 세종의 맏아들로서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한 왕이었다. 약 30년간 세자로서 세종을 보필했다. 동국병감, 고려사 등이 편찬되었고 병제를 정비하여 3군의 12사를 5사로 줄였고 병력을 증대시켰다. 6대 단종은 5대 문종의 아들이며 정치적 야심에 희생된 비운의 소년 국왕으로 조선시대뿐 아니라 한국사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의 국왕이었다고 말할 만하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첨예한 권력 투쟁은 대부분 건국 초기에 빈발한다. 조선이 개창된 지 꼭 60년 만에 11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한 국왕은 권력의 공백이 빚어낸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7대 세조는 4대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수양대군에 봉해졌다.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단편적으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인 피해 군주이면서 부친인 세종의 위협을 계승한 치적군주의 이미지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8대 예종은 7대 세조의 둘째 아들이며 재위 13개월 만에 죽었다. 예종은 비록 어린 나이에 등극하였지만 법치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매우 엄격한 통치를 지향했으며 선왕의 치적에 힘입은 훈구파 세력과 대립하여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의도는 신숙주,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훈구파의 견제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예종의 죽음을 두고 훈구파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9대 성종은 7대 세조의 손자로서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조선 전기의 문물제도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왕위 계승의 정상적인 서열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12세의 어린 나이로 갑작스럽게 즉위했지만 25년 동안 재위하면서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그의 통치에는 한계나 흠결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조선 개국 이후 추진되어 온 여러 제도의 정비를 일단 완결함으로써 왕조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0대 연산군은 9대 성종의 맏아들이자 패비 윤씨의 아들이다. 12년에 걸친 길지 않은 치세 동안 2번의 사화를 일으키고 극도의 폭정을 자행하다가 결국 조선 최초의 반정으로 폐위되었다. 11대 중종은 제9대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이다. 연산군 시대의 패정을 개혁하였으며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를 중용, 왕도 정치를 시도하였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개혁 방법이 훈구파의 반발을 초래 기묘사화를 일으켜 신진사류를 숙청하였다. 이후 신사무옥, 삼포회란 등으로 전국은 혼미를 거듭하였다. 12대 인종은 11대 중종의 맏아들로 성품이 온화하고 효심이 깊었던 왕으로 재위 8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중종 이후 인종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대윤과 중종의 세 번째 정비인 문정왕후의 아들을 지지하는 소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 끝내 왕위에 오른 인종은 문정왕후 무리에 보복하지 않고 효성을 다했지만 중종 사후 슬픔을 못 이긴 나머지 8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13대 명종은 11대 중종의 둘째 아들로 12세에 즉위하였다. 인종의 아우로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이 을사사화를 일으켰으며 문정왕후 사후 선정을 펼치려 노력하였다. 14대 선조는 11대 중종의 손자로 당쟁과 왜군의 침입에 휩싸인 왕이다.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이 활발하였고 붕당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왕 가운데 고종과 함께 무능한 왕으로 알려진 선조,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정여립 사건과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이후 조선사회는 무너져 내렸다. 15대 광해군은 14대 선조의 둘째 아들로 조선 중기의 격동기에 실리외교를 택한 군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재위기간 동안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옥사를 일으켰고 외교에서는 실리외교를 선택하였다. 이런 그의 정치적 태도는 결국 인조반정으로 축출되기에 이르렀고 끝내 묘조차 갖지 못한 군주가 되었다. 16대 인조는 14대 선조의 손자로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고 청나라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삼전도 굴욕을 겪은 왕이다. 인조는 왕이 되고자 몸소 정변을 준비하고 앞장선 인물이다. 광해군 때의 중립정책을 지향하고 반금침령 정책을 썼다. 난국 속에서도 군제를 정비해 총융청 수어청 등을 신설했으며 북변 방위와 연해 방위를 위하여 여러 곳에 진을 신설했다. 동사보편 등의 서적도 간행되었고 송시열, 송준길 등의 대학자 대정치가가 배출되기도 했다. 17대 효종은 16대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북벌을 국시로 내세웠으나 북벌의 기회를 얻지는 못하였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8년간 볼모로 소현세자와 함께 잡혀갔다가 돌아와 소현세자가 3개월 만에 죽자 복림 대군인 효종이 왕이 되었다. 효종은 왕위에 오른 후 청나라의 볼모 생활로 인한 원한을 풀기 위해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효종 때 집권한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 서인은 북벌론을 지지하였다. 북벌을 실시하기 위해 어영청을 강화시켰으나 북벌론을 실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효종 때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2번씩이나 출병하였다. 18대 현종은 17대 효종의 아들이며 효종의 상내시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에 서인의 기년서를 채택하고 어머니 인선왕후가 죽자 2차 복상 문제에서 남인의 기년제를 채택, 재위 중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계속되어 국력이 쇠퇴해졌다. 19대 숙종은 18대 현종의 아들로 당쟁과 궁중암투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숙종 6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가 숙종 15년 장희빈의 아들의 세자 책봉 문제로 서인의 영수 송시열 등이 사사되는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숙종 20년에 2년 왕후를 중전으로 맞이하고 장희빈을 사사시키는 갑술환국이 일어나면서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서인은 이때 소론과 노론으로 나뉜다. 탕평책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였다. 이러한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 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712년 청과 조선의 국경선을 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계속된 토지사업을 추진해 완결을 보았고 주전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상평통보를 주조,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 등에 통용하도록 하였고 영토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고 금이영을 추가로 설치하여 오영체제를 완결했다. 20대 경종은 19대 숙종과 희빈 장씨의 아들로 재위동하는 노론, 소론 당쟁의 절정기였다. 자식이 없고 병약하여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세자로 책봉하였고 노론의 압박으로 물러날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이후 소론의 지지로 다시 친정했으며 김창집 등 노론 사대신 등 노론 세력을 숙청한 신임사화가 있었다. 21대 영조는 19대 숙종과 숙빈 최씨의 아들로 붕당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 즉위 과정과 즉위 후의 왕위 자체를 부정당하는 당쟁의 폐해를 몸소 체험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탕평책을 적극 구사하여 국정 안정을 도모했다. 나아가 균역법 실시 등 국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과 문물 정비 등의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을 통해 민심을 추스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2대 정조는 21대 영조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둘째 아들이다. 탁월한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임금이자 스승임을 자부하며 당파적 분쟁을 뛰어넘어 개혁과 통합을 이루어냈다. 규장각을 정권의 핵심 기구로 삼고 칠학파와 북학파 등 제학파의 장점을 수용하여 문화정치를 완성해갔으며 문물제도의 정비사업 완결, 사고전서 수입과 각종 서적 편찬, 친위군인 장려명 설치,
신도시, 수원, 화성, 건설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강한 왕권으로 왕도 정치에 모범을 보이며 탕평책을 계승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으며 조선 후기 문화부흥을 이루어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23대 순조는 22대 정조의 둘째 아들로 11세 때 왕이 되어 몇몇 가문의 권력에 휘둘렸으며 왕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조순 등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하던 시대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힘들었고 1811년 홍경래에 난이 발생하였다. 24대 헌종은 23대 순조의 손자로 8세에 즉위하여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권력 투쟁에 휘말렸다. 이때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1837년 3월 새로 등장한 외척 풍양조씨 세력이 우세해 순조 때부터 정권을 전행해 온 안동 김씨 세력을 물리치고 한동안 세도를 잡았다. 그러나 풍양조씨 내부의 알력과 1846년 조만영의 죽음을 계기로 정권은 다시 안동 김씨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1841년 비로소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어 친정의 길이 열렸으나 세도 정치의 여파인 과거제도 및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삼정의 문란 등으로 국정이 혼란해졌다. 25대 철종은 22대 정조의 동생인 은원군의 손자로 1844년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명으로 19세에 왕위에 올랐다.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즉위한 탓에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1852년부터 친정을 했으나 정치의 실권은 안동 김씨 일족이 좌우했다. 삼정문란이 더욱 심해지고 탐관오리가 횡행하여 1862년 진주밀란을 시발로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이 크게 번창하자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목으로 창시자 최재우를 처형했다. 재위 14년 만에 33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26대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12세에 즉위한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이다.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고종은 1907년에 일제의 압력으로 물러났다. 1919년에 그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3.1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27대 순종은 고종의 둘째 아들로 조선의 27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이다. 한일신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일본인의 한국 관리 임용을 허용하여 사실상 국내 정치는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일본의 압력으로 한국군을 해산하였으며 경제권, 경찰권, 군사권 등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와 함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